뒤로 좀 물러나야 되겠다. 네벨 만무 들어가라. 아이고, 유튜브 보는 사람 네벨 참무 들어가라. 조상들한테 다 들어가라. 방탄봉축 올린 게 아니라 목소리가 좀 수상해. 강탄봉축 올리다가 전부 쓰러지게 생겼네. 네벨 백무 들어가라. 예, 시인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고양시야? 올리겠습니다. 예, 고양시입니다. 시민 옆에까지 가세요. 여기서 나와요. 영상이 나와. 네. 아이고. 노래는 영 못 부르게 생겼다. 잘 부를까? 응? 근데 반대가 있을 수 있어. 그지? 노래 못 부르게 생겼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지. 한번 들어볼까요? 떠나가면 못 살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만무 안 줄 수가 없네. 만무 들어가라. 차분하게 노래 잘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노래 잘하게 생겼다. 양쪽에 여기 보조개가 딱 있어가지고 노래 아주 잘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음도 이뻐. 그럼 더군다나 여기 와서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쁜 거야. 못 불러도 와서 불러야지. 그건 레벨이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있지? 예심에서 떨어지는 사람. 되게 재수없는 사람. 아니, KBS 나와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와서 떨어지면 그거 되겠어? 여기 노래 못하는 사람만 모였는데. 그래. 되게 재수가 없어. 예, 다음은 꽃바람 여인을 올리겠습니다. 전 꽃바람 여인하고는 아주 반대로 보이는데. 바람기가 전혀 없어 보이지? 꽃바람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고. 야, 여러분들이 만무가 안 될까봐 불안한가 봐. 노래는 괜찮은데 가사가 한 모금 담배 연기 나오지? 그 담배 연기가 점수가 좀 깎이는 거야. 내가 담배를 싫어하지? 만무 들어가라! 담배 연기가 좀 그게 배기 싫어도 노래 그래도 할 수 없죠? 앞으로는 이제 담배 꽁초를 20개를 가져와야 담배 한 갑을 줘. 그러면 담배 꽁초 산에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담배 꽁초가 하나가 모자라도 담배 안 줘. 그러면 꽁초 하나 구할 때까지 담배를 못 사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 대신에 꽁초가 하나가 모자라면 10,000원을 내야 돼. 꽁초 버리면 돈을 버리는 거야. 꽁초가 2개 모자라면 20,000원 내놔야 돼. 그래.
그럼 담배 한 갑이 갖다 하면 10만 원 되는 수도 있어. 꽁초가 10개가 모자라 봐. 그지? 그럼 10개를 10만 원을 내잖아. 그럼 국가는 세금도 많이 들어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벌금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담배 꽁초를 버려서 산불이 나면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용접하는 사람이 있는 데는 감시병이 한 명씩 붙어야 용접을 할 수가 있어. 2명이 용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 용접도 혼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에 막 불이 나잖아. 그런 거 용접공이 용접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옆에 불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용접을 하게 하고, 담배 필 때는 꽁초 안 가져오면 담배 안 줘. 하나가 모자라면 10,000원, 3개가 모자라면 30,000원. 해결되지. 국가 세금 많아지고 산불 안 나고. 좋아 안 좋아? 또 길거리 담배 꽁초 이런 거 안 돌아다니고, 심지어 짜장면에 담배 꽁초가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식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안에 종업원들이 그냥 꽁초를 탱 튕겼는데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짜장면 통에 들어가고, 그 짜장면하고 섞여버리니까 보이나? 먹는 사람이 먹어보니까 이게 담배 꽁초야. 입맛이 쓰잖아. 이런 궤변이 있어도 되겠나? 그래서 꽁초를 자기 애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꽁초만 있으면 이걸 빨리 호주머니 넣어놔야지. 이거 모자라면 돈을 물어야 되잖아. 다음 담배 못 사요. 이제 이해가지? 그 담배 세수가 엄청 늘어나고 담배는 적게 피게 되고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저 사람들은 허경영 공약만 따라 하다가 지금 볼일 다 봐, 정치인들이. 알겠지? 그래가지고 10조 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추경 예산을 또 짜야 돼. 그 어려움. 아니, 그냥 사과밭이 다 타버리고, 그 뭐 마늘밭이 다 타버리고, 이게 뭐야? 그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 산이 불탄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거스름에 들어가지고 사과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게 뭐요? 알겠죠? 신인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없어. 알겠죠?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려요. 몰라, 그때까지 국민들이 살아있을지. 자. 예, 다음은 새 타령을 올리겠습니다. 저라는 거 보니까 노래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점수 따려고. 한복을 안 입어도 괜찮아. 카나다식 새타령을 불러. 일로 와, 가까이. 카나다식 새타령은 이런 옷을 입는 거야. 그지? 카나다 새는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겠지. 그렇다고 우리나라 새가 한복 입고 다니나? 괜찮아. 아무거나 입어도. 대천사 배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명찰이 안 나오네. 됐다. 카나다식 새타령도 재밌죠? 카나다식 새타령에다가 카나다 복장에다가 춤을 잘 췄다고? 춤을 잘 췄나? 목소리 한 게 아니라 춤까지 췄다. 저 체형이 저게 한복 체형이야. 한복을 입으면 이쁜 얼굴형이고, 그러지?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한복 체형이야. 그죠? 몸이 저게 날씬하잖아. 그리고 몸이 크면 한복 체형이 아니야. 그럼 큰 바위가 서 있는 것 같아. 작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저 산에 가면 두루미들 간혹가다 개울가에 있지. 두루미가 크면은 징그러워. 두루미가 자그만하고 이렇게 하얀 두루미 보면 이쁘지. 그게 여자도 그렇게 두루미 같이 한복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자그만해야 돼. 알았지? 딸을 낳으면 좀 큰 딸 낳지 마. 자그마한 딸을 낳아요. 알았지?
레벨 만무 들어가라. 야, 이거 오늘 참 전부 잘 불렀네. 다 불렀나? 신인들이 성리 말씀이 있습니다. 3명이 다 불렀네. 아주 나는 노래 듣는 게 좋지. 뭐 말하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신용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 잘하는 게 좋은가? 내 신인 말이니까 이제 괜찮겠지.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밥은 얻어먹지. 그래도 그래 안 그래? 말 잘하는 사람은 구설수가 많아. 아이고, 그 옛날에 절에 있는 스님들은 국을 걸식 하는 게 원칙이야. 얻어먹는 거, 걸식. 그죠?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하지? 55년간 내가 했지? 이거는 걸식이 아니야. 알았죠? 내가 그냥 주는 거지, 그분들이 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남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을 때 걸식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촛대를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제 이야기 해줬나? 이 세상의 행복은 남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행복이 자기한테 다 온다고 그랬지.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담배꽁초 기대 버리고 뭐 자기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불행하게 살게 돼 있고, 3대가 불행하고 9대가 천벌받고 결국은 멸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부모가 이미 그래가지고 나한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부모가 그래가지고 유전적으로 그 고통은 3대까지 오지.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면 오겠지. 아버지가 뭐 이상한 치매가 있으면 자식한테 오겠지. 이런 유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인한테 축복받아야 되지. 명패하면 되지.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광채 주면 되고, 레벨이 높으면 해결돼 버려. 내가 아픈 사람 전화 받으면 지금 급하다고 하면 레벨을 많이 줘버려. 그럼 팍 금방 효과가 나와. 그게 실제 그러지? 이렇게 레벨을 가지고 하는데, 레벨이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그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또 나한테 안 오고. 그 사람들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벗어날까? 여러분, 저 산에 어디 놀러 갔는데 큰 진돗개가 확 쫓아와, 물으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허경영을 계속 불러. 그건 모르는 사람들. 허경영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 개를 향해서 뛰어가야 돼. 쫓아오는 개를 향해서 뛰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개도 도망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지? 막 쫓아서 뒷다리를 물어. 개는 서열을 따져. 지금 나를 보고 도망가는 저거는 내보다 서열이 낮은 놈이야 이래버려. 막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 호랑이도 그래. 자기를 보고 도망을 가면은 서열이 낮은 놈이고,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면은 이건 서열이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럼 진돗개는 그것이 머리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확 뒤돌아가지고 쫓아오면 진돗개 도망가. 언제나 개는 그래. 그리고 밑에 땅에 뭘 잡는 신용을 하면은 다 도망가. 돌멩이 잡는 줄 알고. 돌을 많이 맞아봤으니.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서서 도망가면 뒷다리 물어. 팍 달라들어요. 알겠죠? 고난도 부모의 잘못으로 나에게 오는 가난이나 고난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을 향해서 달아나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러면 고난 속에 침몰되는 거예요. 고난을 향해서 뛰쳐나가야 돼.
고난 와라. 내가 니를 잡아줄게. 어때? 네, 좋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난이 와. 가난을 겁을 낼 필요 없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하루에 1,000원씩을 저축하더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사흘에 5만 원 벌었다. 그러면 2만 원 저축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36개를 놔버려. 똑같은 월급쟁이인데 한 사람은 적금을 많이 들어서 한 몇 년 있으니까 5천만 원을 모았대. 근데 한 놈은 5천만 원 빚을 졌어. 그 왜 차이가 있을까? 월급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술집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모자라지. 돈도 없는 사람이 예식장 결혼식만 있으면 가고 소상집 다 가고 이게 뭐가 될까? 안 돼. 근데 저축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 자기를 나가서 대우받을 처지가 아니야. 열심히 저축하고 죽은 듯이 일하고 조용히 술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그럼 저축해서 일어나겠지?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는 빚쟁이가 되고 한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겁을 내면 되나? 아닙니다. 어려움을 향해서 맞받아 쳐서 뛰쳐나가야 돼. 난 이길 수 있어. 난 하루에 1,000원이라도 저축해. 그럼 그 저축하는 사람이야. 맞아. 하루 10만 원 벌어서 다 써버리면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자기를 가난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 덤벼들어. 정면으로 승부를 내. 응? 신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네. 알겠지? 언제나 고난이 오면 겁을 안 내. 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막아준 일이 없잖아. 전쟁고아가 뭐 누가 막아줘? 내가 언제나 그걸 이겨나와서 담대하게 그리고 뺐다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가난이나 학교도 못 가지만은 그런 걸 정정당당하게 학교 못 가는 처지를 비관하네. 그러지? 독학하는 거야. 돈 내고 학교 가지만 나는 집에서 교과서 사가지고 다 공부해? 독학이 더 잘 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없네?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 안 그래? 뭐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불량배 비슷한 애들이 많아. 전쟁 끝난 이후니까 고아들이 많아. 그리고 맨날 패싸움을 해. 뭐 무슨 깡패 조직, 뭐 학교 안에 폭력 서클이 10개가 넘어. 맨날 싸우고. 근데도 나는 그런데 말려들지 않았지? 네. 걔들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없어. 이렇게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누가 못 건드려. 알았지?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불이 났다, 뭐다 왔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굴복하는 민족이 아니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계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았지. 네. 박정희 대통령 때 1960년대에는 원조를 받아야 우리가 살았어. 못 먹고 살았어. 그지? 네. 근데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게 세계 첫 번째야. 원조를 받던 나라가 밀가루 뭐 이런 걸 받아야 먹고 살았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야.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 민족이 대단하죠? 네. 그럼 우리 민족은 한다 그러면 해. 네. 네 나노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민족은 하면 한다면 해내는 민족이야. 힘을 내야 돼. 네. 알겠죠? 네. 그 니나노 쪽에만 조금 안 가면 우리 민족은 아시아에서 앞으로 1등, 전 세계에서 1등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렇죠? 네, 강의 오늘 오전 아침 강의는 요게 끝.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지? 예. 질문이 뭔가?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로고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태국 문양에 빨강, 파랑이 돋보였다면 이제는 파랑색으로 통일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고급화 전략이라고 밝혔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예전부터 여러 대기업들의 사업 방향은 물론 로고에도 권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마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대한항공 마크는 3조고야. 저 빨간 거, 흰 거, 파란 거. 이게 3조가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마크잖아. 근데 이제 저 마크를 외국인들이 그릴 때 지금은 저 마크 자체가 보면 S자지. S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옛날에는 저게 아래 위가 끊어져 있지. 중간에 DMZ가 있지. 저 화이트가 DMZ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하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네.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아주 불행한 사고가 많아. 그러니까 저 마크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속돼 있지. 비행기가 땅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늘만 넣어놓은 거야. 저게 하늘 길이야.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란 말이야. 그지? 그 하늘은 연결돼 있고 가운데 화이트가 들어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영속성이 있고, 그지? 그리고 저거는 또 S자잖아. S자. S자가 뭐예요? 스카이지. 그 S자라는 걸 딱 스카이를 딱 넣어놓은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스카이가 탁 있지. 뭔가 저거는 또 위에 흰 거와 아래 흰 게 또 있지. 그게 저거는 우주를 포용하는 거지. 포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 하늘길이 여기는 끊겼어요. 그렇잖아. 하늘 따로 땅 따로. 그지? 그리고 중간에 휴전선이 있네. 영원히 만날 수 없잖아. 저거는 태극 문양인데 우리 태극기처럼 두 개가 붙어버리면 괜찮은데 저 중간에 흰 게 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저게 안 좋은 마크야. 내가 마크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강의해 줬지. 그래서 지금은 저 마크는 어떻게 보면 오메가가 돼 있어. 오메가 연결이 돼 있잖아. 위에도 하늘도 오메가, 땅에도 오메가. 두 개의 오메가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하나가 돼 있다.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저거. 알았죠? 네. 무시무종이야. 네. 그 다음에 저게 일시무시고. 알겠죠? 네. 그래서 저거는 우리의 천부경의 정신도 들어있고. 그죠? 네. 21세기에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거. 21세기는 우리는 옛날에는 뭐야? 맨파워, 노동력의 시대야. 산업화 시대. 우리의 산업화는 손으로 그냥 노동력으로 일어났어. 맞잖아. 맨파워 시대에 지나서 그 다음 온 게 뭐야? 투쟁의 시대, 민주화 시대. 에이? 민주화 시대가 나타난 거야. 산업화가 시작된 다음에 민주화가 온 거야. 민주화가 와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됐지. 이런 3단계를 거쳤지. 그러면 이 정보화 시대가 오려면 반드시 민주화 시대가 있어야 돼, 중간에. 투쟁의 시대. 그렇잖아. 질서 잡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가 김대중 선생이나 김영삼 선생 그 사이에서 일어났지. 그래 지금 와 있는 거야. 지금은 정보화 시대야. 이제 정보하고 싸우지. 여야가 싸우고 이런 거는 안 어울려. 국제 정보를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 안 그래? 지금은 정보화 시대야. 투쟁의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그러나 중국은 민주화가 없어, 중간에. 북한 중간에 민주화가 없네. 그러니까 저거는 나중에 큰 화근을 안고 있다. 큰 화근. 안에서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이. 그러다 나중에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문 닫는 거지. 쪼개지는 거지. 그리고 그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화를 거쳤기 때문에 세계 최강으로 갈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뭐 우리는 헌법재판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우리는 상당히 민주화가 돼 있지? 네. 그래서 그걸 잘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한한 발전으로 갈 수 있는 민족이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마크는 잘 바꿨다. 네. 저게 대한항공은 이쪽 마크를 쓸 수 없는 게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했어. 그러면 통합한 회사가 빨간 거 파란 거 있으면은 두 회사가 붙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야.
그건 보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저 마크 이름을 하나로라고 보면 돼. 하나로. 하나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잖아. 근데 저게 분리되어 있어. 빨간 거는 대한항공, 파란 거는 아시아나항공.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이미지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잘했네. 오케이. 오늘 강의 끝입니다.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재밌죠?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고 나면 목이 쉴 정도예요. 그지? 그래도 재밌죠? 하늘 오면 무조건 재미가 있고 훌륭한 정보도 가지고 가고 알아듣기 쉽고 민족의 정기도 들어가고 개인의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 안 그래? 또 천국 가는 길도 확실히 레벨이 오늘 오면은 몇 천문은 들어갔어. 하늘에서는 내가 주는 거에 1000배 정도 주니까 항상 내가 레벨을 100무 줬으면 만무를 줬으면 1000만무가 들어갔어.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어마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벌써 많이 들어가서 1100억 무가 들어갔지? 그 정도니까 내가 실제 준 거는 그 100억 몇십억 무도 안 돼. 맞아. 그래 백궁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기 한번 왔다. 그러면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오늘 온 분들 레벨 만무 들어가라. 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 1000무 들어가라. 조상들한테까지 다 들어가라. 오늘 축복 명패 건축하신 분, 신규 모셔온 분, 정형 가입한 분, 정연비 소개한 분, 정연비 정액하신 분, 불로산삼 사신 분 레벨 만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 차림 봉헌한 분, 예물 올린 분, 나라분 꽃파원이 무료 구시 원한 분, 봉사자 레벨 만무 들어가라. 레벨 많이 주죠? 요 한 사람들 레벨을 내가 올렸어요. 백궁에서도 많이 줬는데 내만 적게 줬었어. 여태까지. 알겠죠? 여러분 레벨 책정해보니까 되게 많지? 뭐 500억 뭐 막 이러지? 내가 500억 무를 줬을까? 안 줬어요. 나는 조금 주는데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엄청 많이 주는 거야. 지켜보고 있어요. 전부 레벨 만무씩 들어가라. 전부 레벨 만무씩 다 들어가라. 너는 CD 산 사람이야? CD 산 사람들은 전부 레벨 만무씩 들어가라. 한 분이 최정한 전사님이 선물로 한 10개 했어요. 최정한. 10개 했어? 최정한은 레벨 5만무 들어가라.